70세 이성호 씨는 1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보를 걸었습니다. 체중은 72kg에서 65kg까지 줄었습니다. 배도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성호야,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 건강해 보인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의사는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체중은 줄었는데요. 생각보다 근육이 많이 빠졌습니다. 성호 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1시간 반씩 걸었는데 왜 다리는 오히려 약해진 걸까요? 그리고 몇 달 뒤 성호 씨는 집 앞 계단 12칸을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난간을 붙잡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0살인 이성호 씨입니다. 성호 씨는 경기도 안양에서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올해 70살. 젊을 때부터 35년 동안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아침 7시 20분이면 집을 나섰고 퇴근이 늦을 때는 밤 9시가 넘기도 했습니다. 책상에만 앉아 있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공장 안을 하루에도 여러 번 오갔고 현장 직원들과 회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성호 씨가 퇴직한 것은 66세 때였습니다. 아내 박정숙 씨는 2살 아래인 68세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아들과 딸이 1명씩 있었습니다. 아들은 수원에서 회사원으로 살고 있었고 딸은 결혼해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2이었습니다. 자녀들과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 부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애들한테 우리 생활비 때문에 손 벌리지는 말자. 퇴직 당시 부부가 갖고 있던 금융자산은 약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자가 아파트 한 채가 있었고 주택담보대출은 없었습니다. 부부가 받는 연금은 합쳐서 한 달 약 238만 원. 생활비는 관리비와 보험료까지 합하면 평균 250만 원에서 270만 원 정도였습니다. 큰 사치는 없었습니다. 한 달에 2~3번 외식을 했고 봄이나 가을이면 가까운 곳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는 정도였습니다. 성호 씨는 돈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주식을 오래 한 것도 아니었고 큰 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늙어서 돈보다 무서운 게 건강 잃는 거야. 그런 성호 씨에게 퇴직 후 가장 큰 걱정도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싫어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퇴직한 뒤에는 아침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다 보면 오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마트에 갈 때 말고는 하루 종일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퇴직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성호 씨 체중은 69kg에서 72kg으로 늘었습니다. 허리둘레도 늘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의사는 어렵지 않게 말했습니다. 일단 꾸준히 걸어보세요. 지금보다 움직이는 시간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이 성호 씨에게는 아주 강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호 씨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걷기를 시작했을 때 성호 씨의 목표는 소박했습니다. 하루 5,000보. 아침 식사 후 아파트 단지를 2바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30분 정도만 걸어도 허벅지가 뻐근했습니다. 그런데 보름쯤 지나자 5,000보는 쉽게 채울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 표시되는 숫자를 보는 재미도 생겼습니다. 5,213보, 6,482보. 어느 날 처음 8,000보를 넘겼습니다. 성호 씨는 저녁 식탁에서 아내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8,300보 걸었다. 정숙 씨가 웃었습니다. 당신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사네.
한 달이 지나자 몸도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답답하던 느낌도 줄었습니다. 성호 씨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동네 친구인 오재문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하루 만보가 기본이라잖아. 재문 씨도 정확한 의학 지식을 가지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들었던 이야기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그 말을 목표로 받아들였습니다. 5,000보에서 7,000보, 7,000보에서 만보. 2달째부터는 매일 만보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지하상가를 걸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대형마트 안을 돌았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 8,700보밖에 안 찍힌 날에는 아파트 주차장을 한두 바퀴 더 걸었습니다.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그만 걸어도 되지 않아? 성호 씨는 운동화를 다시 신으며 말했습니다. 1,300보밖에 안 남았어. 그 숫자 안 채우면 큰일 나. 이왕 하는 거 매일 해야지. 성호 씨에게 어느 순간부터 걷기는 건강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매일 완료해야 하는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석 달 뒤 몸무게는 72kg에서 69.8kg이 됐습니다. 혈압도 이전보다 조금 안정됐습니다. 허리띠 구멍도 하나 줄었습니다. 성호 씨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역시 걸어야 돼. 반대로 근력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헬스장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던 2kg짜리 아령도 몇 번 들다가 말았습니다. 성호 씨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만보나 걷는데 운동을 또 할 필요가 있나?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아침에는 밥 반 공기와 김치, 국. 점심은 혼자 먹는 날이 많아 국수나 떡, 빵으로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저녁에는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었지만 예전보다 양을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살을 빨리 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가 고기를 몇 점 더 올려놓으면 성호 씨는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나 다이어트 중이야. 당신 나이에 무슨 다이어트야. 그냥 적당히 먹어. 배 나온 것보다 낫지. 6달 뒤 성호 씨 몸무게는 67.5kg이 됐습니다. 약 4.5kg이 줄어든 겁니다.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성호, 너 비결이 뭐냐? 성호 씨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매일 만보. 딱 그것만 하면 돼. 하지만 바로 그 무렵부터 아주 작은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그 신호를 모두 좋은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지였습니다. 허리가 줄어 예전에 입던 바지가 헐렁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허리만 헐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벅지 부분도 남았습니다. 정숙 씨가 세탁물을 개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다리가 왜 이렇게 가늘어졌어? 성호 씨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살 빠져서 그렇지. 허벅지가 너무 빠진 것 같은데. 좋은 거야. 예전엔 바지 꽉 끼었잖아. 성호 씨는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장을 보러 갔을 때 나타났습니다. 생수 6병이 들어있는 묶음을 들고 주차장까지 가는데 예전보다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한번 내려놓았습니다. 성호 씨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계단이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점검 때문에 7층 집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처음 3층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5층부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6층에서 난간을 잡았습니다. 정숙 씨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 숨 좀 차네. 매일 그렇게 걷는데 계단이 왜 힘들어? 성호 씨는 웃었습니다. 걷는 거랑 계단은 다르지. 그날도 그는 저녁에 11,204보를 채웠습니다.
성호 씨에게 운동의 기준은 여전히 하나였습니다. 걸음수였습니다. 그리고 8개월째 첫 번째 분명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호 씨는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걸음수는 9,300보였습니다. 현관에서 운동화를 벗고 일어서는데 순간적으로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벽을 짚지 않았다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정숙 씨가 주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신발 벗다가 중심이 좀 흔들렸어. 어지러운 거 아니야? 아니야. 성호 씨는 그날도 오후에 다시 나갔습니다. 700보를 더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매일 10,000보를 걸었고 체중도 5kg 가까이 줄었다면 오히려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성호 씨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체중계에는 몸무게만 표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몸무게에서 무엇이 빠지고 있는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상 신호, 살이 빠진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걷기를 시작한 지 약 1년이 됐을 때 성호 씨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당시 체중은 65.4kg. 걷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보다 약 6.6kg이 줄어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검진실에서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 운동 많이 합니다. 하루에 거의 10,000보씩 걸어요. 검사 결과를 보던 의사가 물었습니다. 다른 운동도 하세요? 걷기요. 근력 운동은요? 걷는 게 운동 아닙니까? 의사는 성호 씨의 이전 기록과 현재 기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체성분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수치는 검사 기기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성호 씨에게 중요했던 것은 변화였습니다. 1년 전 측정했던 골격 근량은 약 27.1kg, 이번에는 24.5kg 수준이었습니다. 약 2.6kg 차이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체중이 많이 줄었는데 지방만 빠진 게 아닙니다. 근육도 같이 줄었습니다. 성호 씨가 되물었습니다. 제가 매일 10,000보를 걷는데도요? 걷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계속 하셔야죠. 그런데 걷기만 하고 식사를 너무 줄이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호 씨는 처음으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의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요즘 계단 올라갈 때 힘들지 않으세요? 성호 씨는 며칠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 짚으시는 경우는요? 그 질문을 받고 나서야 성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거실 소파에서 일어날 때 한쪽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행동을 의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10,000보 걷지 말아야 합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걸음수 하나만 목표로 잡지 마세요. 선생님에게 필요한 건 걷기만 더 늘리는 게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쪽입니다. 그런데 성호 씨는 병원을 나와서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1년 가까이 자신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믿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성호 씨는 휴대전화 건강 앱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평균 걸음수 1438보, 그 전달 1216보, 그 전달 1701보, 거의 완벽했습니다. 성호 씨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렇게 걸었는데 내가 운동 부족이라고? 정숙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의사가 운동 부족이라고 한 게 아니잖아. 다른 운동도 해야 한다는 거지. 나는 매일 1시간 반씩 운동했어. 당신은 계속 걷기만 했잖아. 성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10,012보를 걸었습니다. 다만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작은 의심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사건, 손주와 놀다가 먼저 앉았습니다. 검진을 받고 약 한 달 뒤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집에 왔습니다. 7살 손자가 성호 씨에게 공을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밖에서 축구하자. 성호 씨는 자신 있게 따라 나갔습니다. 걷기는 매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와 공놀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5분쯤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빠르게 방향을 바꿀 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손자가 찬 공을 따라 몇 걸음 뛰었는데 무릎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호 씨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힘들어? 아니, 조금 쉬는 거야. 아들이 성호 씨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살 너무 빠진 거 아니에요? 운동에서 빠진 거야. 얼굴도 그런데 다리가 많이 가늘어진 것 같은데요. 또 다리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도 했고 의사도 했고 이제 아들까지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집에 돌아와 욕실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자기 허벅지를 유심히 봤습니다. 양손으로 허벅지를 감싸봤습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얇았습니다. 그날 걸음수는 8,620보에서 멈췄습니다. 성호 씨가 1년 가까이 걷기 시작한 이후 몸이 아픈 날도 아닌데 만보를 포기한 것은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건,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겨울 초입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오전 8시쯤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소 다니던 하천 산책로였습니다. 전날 비가 조금 왔고 기온이 내려가 길 한쪽이 살짝 얼어 있었습니다. 성호 씨가 방향을 틀다가 오른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웃고 넘어갔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난간을 붙잡은 채 몇 초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넘어졌으면? 집에 돌아온 성호 씨는 걸음수를 확인했습니다. 4,812보. 평소 같으면 오후에 다시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안 나가? 길이 좀 미끄럽더라. 그럼 쉬어. 그래. 말은 짧았지만 성호 씨는 처음으로 걷기가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의사는 근력과 균형 상태를 간단히 확인한 뒤 성호 씨에게 운동 처방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상담을 맡은 전문가는 성호 씨의 생활을 하나씩 물었습니다. 아침에 뭐 드세요? 밥 반 공기하고 국, 계란이나 두부, 고기 같은 건요? 가끔 먹죠. 점심은요? 혼자 있으면 국수 먹거나 빵 먹고요. 저녁은? 밥은 먹는데 많이 안 먹습니다. 살찌면 안 되니까.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없습니다. 걷기는요? 성호 씨가 조금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매일 만보요. 그 사람은 성호 씨에게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만보라는 숫자부터 잊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씨는 바로 반문했습니다. 운동을 줄이라는 겁니까? 운동을 제대로 나누자는 겁니다. 걷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지금 걸음수를 채우느라 피곤한 날까지 걷고 계세요. 그에 비해 근육에 힘을 쓰는 운동과 식사는 부족합니다. 성호 씨는 잠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매일 지켜온 만보가 갑자기 잘못된 습관이라고 지적받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도 성호 씨에게 걷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걷기 자체가 아니라 걷기 하나만으로 건강이 완성됐다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건, 부부의 첫 번째 갈등. 집에 돌아온 성호 씨는 아내에게 상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숙 씨가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당신 너무 많이 걷는다고. 성호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많이 걸어서 그런 게 아니래.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하라고 했잖아. 당신이 언제 운동 전문가였어? 정숙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성호 씨 밥상에는 닭가슴살이나 특별한 건강식이 올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먹던 된장찌개와 두부부침, 고등어구이였습니다. 정숙 씨가 고등어 한 토막을 성호 씨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라도 좀 더 먹어. 됐어. 또 살찔까봐 그래? 그게 아니라 입맛이 없어.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생선 접시를 다시 가운데로 옮겼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운동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남편의 행동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갔다가 8시 30분에 돌아오는 남편.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 앉아 30분 가까이 움직이지 않는 남편. 점심에는 라면, 반개와 김치만 먹고도 배부르다고 하는 남편. 저녁이 되면 피곤하다면서도 걸음수가 부족하면 다시 운동화를 신는 남편. 어느 날 정숙 씨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몇 보인데? 8,600. 그럼 그냥 쉬어. 조금만 돌고 올게. 당신은 몸을 위해 걷는 거야. 숫자를 위해 걷는 거야? 성호 씨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결국 운동화를 신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기록은 1만 83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 한 달에 30만 보를 걸어도 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는 쉽게 습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상담받은 뒤에도 한 달 동안 총 29만 보 넘게 걸었습니다. 하루 평균 약 9,700보였습니다. 그런데 체감되는 힘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탁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짚는 날이 늘었습니다. 마트에서 10kg짜리 쌀을 사오다가 결국 카트에 실었습니다. 예전에는 차 트렁크에서 집까지 직접 들고 갔습니다. 성호 씨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하철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서울에 갔다가 지하철 좌석에 앉았는데 두 정거장 뒤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앞에 80대로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자리를 양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려는 순간 아주 짧게 망설였습니다. 지금 일어나면 목적지까지 20분을 서 있어야 하는데 그 생각을 한 자기 자신이 싫었습니다. 결국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20분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성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많이 걸었어? 12,000보. 좋았어? 성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걷기 앱에는 오늘 목표 120% 달성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호 씨 자신은 전혀 120% 건강해진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사건, 운동을 줄였더니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성호 씨는 그제야 전문가의 조언대로 생활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걷는 양이었습니다. 반드시 10,000보를 채우겠다는 목표를 없앴습니다. 컨디션에 따라 6,000에서 8,000보 정도로 걷는 날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역기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벽을 짚고 발 뒤꿈치 들기, 가벼운 밴드를 이용해 다리에 힘주기, 균형을 잃지 않도록 안전한 범위에서 하체를 쓰는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10회를 2번만 해도 허벅지가 뻐근했습니다.
성호 씨는 황당했습니다. 만보는 걸을 수 있는데 의자에서 20번 일어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날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게 더 힘드네. 전문가가 대답했습니다. 쓰는 힘이 다르니까요. 세 번째는 식사였습니다. 성호 씨는 무조건 밤 양만 줄이는 방식부터 바꿨습니다. 새끼를 너무 부실하게 먹지 않도록 했고 끼니마다 계란, 두부, 생선, 살코기, 우유나 요구르트 등 자신에게 맞는 단백질 공급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성호 씨에게 신장질환이나 다른 만성질환이 있는지까지 확인해 개인 상태에 맞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도 함께 들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운동량을 줄인 첫날 걸음수는 6,428보였습니다. 성호 씨는 밤 9시에 계속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왜? 6,000밖에 안 걸었어. 오늘 운동했잖아. 그래도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만보를 안 걸으면 하루를 놀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성호 씨에게 걷기는 이미 건강이 아니라 성실함의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꾸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까요? 몇 년 동안 많이 걸을수록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다면 어느 날 갑자기 6,000보만 걷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실까요? 성호 씨에게는 운동보다 그 생각을 바꾸는 일이 더 어려웠습니다. 7번째 사건, 65kg이던 체중이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을 바꾼 뒤 약 2달이 지났습니다. 성호 씨 체중은 65.4kg에서 66.3kg으로 약간 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걷는 시간을 늘렸을 겁니다. 체중계 숫자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성호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1kg 가까이 쪘어. 정숙 씨가 남편을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얼굴은 전보다 낫네. 살쪘다니까. 지난번엔 너무 빠져서 볼이 푹 들어갔잖아. 성호 씨는 체중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아침은 66.3kg. 과거의 성호 씨라면 실패라고 생각했을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변화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생수 묶음을 다시 들 수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쉽게 들렸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집까지 계단 2층을 이용해 봤습니다. 숨은 찼지만 다리가 주저앉는 느낌은 덜했습니다. 무엇보다 소파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짚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체중 숫자는 올라갔는데 생활은 편해지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에게 처음 생긴 혼란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노년의 건강에서는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것과 몸이 튼튼한 것이 항상 같은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성호 씨가 생활을 바꾸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성호 씨 부부는 딸 가족과 함께 근교 수목원에 갔습니다. 길이 가파르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 낮은 계단이 있었습니다. 성호 씨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잘못 디뎠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다행히 바로 옆에 있던 사위가 팔을 잡았습니다.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가족 모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괜찮아. 그냥 발을 헛디뎠어. 성호 씨는 웃었지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바지를 갈아입다가 혼자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검진 때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근육이 줄고 균형 능력이 떨어지면 넘어질 위험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호 씨에게 근육량 2.6kg 감소라는 숫자는 그때까지 검사표 안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수목원 계단에서 몸이 앞으로 쏠린 순간 그 숫자가 현실이 됐습니다. 성호 씨가 정숙 씨에게 처음 말했습니다. 나 겁이 났어. 뭐가? 오늘 넘어질 뻔했을 때. 정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걸으면 건강해지는 줄만 알았지. 걷다가 넘어질까봐 무서워질 줄은 몰랐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싸우지 않고 운동 이야기를 오래 했습니다.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만보를 채운 이유가 뭐야? 성호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늙는 게 싫었던 것 같아. 살찌는 게 싫은 게 아니고 그것도 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같았어. 만보 찍히면 그래도 오늘 뭘 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처음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성호 씨에게 만보는 단순한 운동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 사라진 출근 시간과 업무 목표를 대신해 준 숫자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했습니다. 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성호 씨를 찾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아무도 성호 씨에게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매일 물었습니다. 오늘 목표를 달성하셨습니까? 그래서 성호 씨는 9,800보에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걷기에 어느 순간 자신의 불안까지 걸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야 성호 씨의 운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가 걷기를 완전히 그만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걸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무조건 90분씩 걷는 대신 40분에서 60분 정도 걸었습니다. 몸이 무거운 날에는 더 짧게 걸었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억지로 지하주차장을 돌지 않았습니다. 걸음수가 5,000보에서 끝나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 대신 일주일에 2~3번씩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집에서 했습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잠시 쉬고 다시 10회, 벽을 잡고 뒤꿈치를 들어 올리기, 가벼운 밴드 운동, 안전하게 균형을 연습하는 동작. 처음에는 20분도 길었습니다. 한 달 뒤 아파트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성호 씨가 가장 먼저 한 운동은 무거운 바벨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사용법을 배우고 자신에게 맞는 가벼운 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가 처음 기구에 앉았을 때 옆에서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훨씬 무거운 무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성호 씨였다면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보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성호 씨가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몇 킬로그램을 드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달에 자신보다 좋아지고 있는지였습니다. 식사도 바뀌었습니다. 예전 아침 식사는 밥 반 공기와 국, 김치뿐인 날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계란이나 두부 같은 반찬을 함께 먹었습니다. 점심을 혼자 먹더라도 국수 한 그릇으로 끝내는 날을 줄였습니다. 저녁에는 생선이나 고기를 지나치게 피하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는 식사량을 늘리는 것이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체중이 다시 70kg을 넘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정숙 씨와 약속했습니다. 체중계 숫자 하나만 보고 식사를 줄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몸무게뿐 아니라 힘 균형, 걷는 속도, 계단을 오를 때의 상태를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2달 후 체중은 66.8kg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예전보다 1.4kg 정도 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두 손에 가방을 나눠들 수 있었습니다. 손주와 공놀이를 해도 15분 만에 벤치부터 찾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파트 1층에서 7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다는 무리한 도전 대신 가끔 두세 층만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성호 씨는 이제 기록보다 몸의 반응을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회복은 생각보다 느렸습니다. 3달만 운동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가 1년 가까이 줄여놓은 체력과 근육은 몇 주 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운동을 하고 이틀 동안 허벅지가 묵직했습니다. 어떤 주에는 무릎이 불편해 운동 강도를 낮춰야 했습니다. 감기에 걸린 주에는 거의 쉬었습니다. 성호 씨는 조급해졌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해서 언제 좋아져?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만보 처음 걸을 때도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10개월 넘게 매일 걷기만 하는 생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회복은 한 달 안에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호 씨가 두 번째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노년의 운동은 기록 경쟁이 아니라 오래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운동을 못한 하루를 실패라고 생각하면 다시 무리하게 됩니다. 몸이 힘든 날 쉬는 건 역시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약해짐을 인정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도 하루 만보 걸으세요? 예전 같으면 성호 씨는 숫자부터 보여줬을 겁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요즘은 6,000보 걸을 때도 있고 8,000보 걸을 때도 있다. 아들이 놀랐습니다. 왜 줄이셨어요? 다른 운동도 해야 하더라. 무슨 운동이요? 다리 힘쓰는 거. 성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보는 걷는데 앉았다 일어나기 20번을 못하더라. 아들이 웃다가 이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성호 씨는 그 말을 하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 문제를 말하면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숨길 때 가족들은 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오는 건 힘들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같이 걸어요. 성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만보까지는 안 걸어도 된다. 아들이 웃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시네요. 6개월 뒤 다시 검사했습니다. 생활을 바꾼 지 약 반년 뒤 성호 씨는 다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극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체중은 약 67kg 전후였습니다. 성호 씨가 처음 기대했던 것처럼 20대 몸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하체 힘과 움직임이 개선되고 있었고 반복 측정한 체성분 역시 더 이상 이전처럼 빠르게 근육이 줄어드는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성호 씨에게 더 중요한 변화는 일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동작이 빨라졌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짚는 일이 줄었습니다. 지하철에서 20분을 서 있어도 예전처럼 다리가 심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계단 앞에서 겁부터 나지도 않았습니다. 성호 씨가 검사 결과를 보고 말했습니다. 몸무게는 별로 안 줄었네요. 의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 숫자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성호 씨도 웃었습니다. 그러네요. 예전에는 65kg 찍었을 때 제일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사실 성호 씨가 가장 가벼웠던 65kg 무렵이 오히려 일상생활의 힘은 가장 약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는 조금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성호 씨 이야기는 걷기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걷기는 여전히 성호 씨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지금도 아침이면 운동화를 신고 나갑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하천길을 걷습니다. 친구 재문 씨와 함께 걸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더 이상 만보라는 숫자 때문에 밤늦게 집 밖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5,800보, 어떤 날은 8,200보, 여행을 다녀온 날은 자연스럽게 만보를 넘기도 합니다. 숫자가 달라도 성호 씨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주일 전체를 봅니다. 이번 주에 얼마나 움직였는지, 근력 운동은 했는지, 식사를 너무 대충 때우지는 않았는지, 잠은 충분히 잤는지,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정합니다. 성호 씨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운동을 많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신호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다리가 가늘어졌다고 했을 때도 살이 빠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단이 힘들어졌을 때도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짚으면서도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수 묶음을 들기 힘들어졌을 때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들을 하나씩 이어놓고 보니 전혀 다른 그림이 보였습니다. 성호 씨가 어느 날 친구 재문 씨와 산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건강해지는 게 숫자 올라가는 건 줄 알았어. 재문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숫자? 걸음수. 성호 씨가 웃었습니다. 요즘은 의자에서 손 안 짚고 일어나는 게 더 반갑더라. 이 말이 성호 씨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걷기와 근육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 이야기를 들으면 쉽게 하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걷기가 좋다. 근력 운동이 좋다.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 살을 빼야 한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그렇게 한 가지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걷기는 심폐 건강과 일상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그렇다고 걷기만 하면 모든 근육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너무 줄고 체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 체중 감소 과정에서 근육도 함께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력 운동만 한다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필요한 움직임을 한쪽으로만 몰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람마다 관절 상태나 질환, 복용약, 영양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운동량이나 단백질 섭취량 역시 모두에게 같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질환이 있거나 갑자기 체중이 많이 줄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자주 넘어질 것 같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호 씨도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했다면 굳이 몸이 많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호 씨가 지금 확인하는 4가지. 요즘 성호 씨는 건강을 볼 때 4가지를 함께 봅니다. 첫 번째는 잘 걷고 있는지입니다. 몇 보를 채웠느냐 보다 평소 움직임이 지나치게 줄지는 않았는지를 봅니다. 두 번째는 다리에 힘이 있는지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꼭 짚어야 하는지, 계단 몇 칸을 오르고 난 뒤 이전보다 유난히 힘든지, 물건을 드는 힘이 갑자기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봅니다. 세 번째는 제대로 먹고 있는지입니다. 살이 찔까봐 새끼를 지나치게 줄이지 않습니다. 특히 끼니를 빵이나 국수만으로 자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회복할 시간을 주고 있는지입니다. 피곤한 날에는 운동량을 줄입니다. 몸이 불편한데도 만보를 채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4가지 중 어느 것도 특별한 비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호 씨는 바로 그 평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선명한 숫자 하나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1만. 휴대전화 화면에 찍히면 뿌듯했습니다. 9,300이면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스마트폰처럼 하루가 끝날 때 점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계단이 힘들어집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허벅지가 가늘어집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습니다. 물건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몸무게가 이유 없이 빠집니다. 성호 씨가 놓친 것은 만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신호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루 걸음수를 매일 확인하고 계십니까? 5,000보, 7,000보, 만보. 목표를 정해 꾸준히 움직이는 것은 분명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성호 씨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는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많이 걷고 있다는 사실과 내 몸에 충분한 힘이 있다는 것은 같은 이야기일까요? 몸무게가 줄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kg이 빠졌다고 무조건 좋아하기 전에 왜 빠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먹고 적절히 운동하면서 체지방이 줄어든 것인지, 입맛이 없어 식사가 줄면서 전체적인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건강을 위해 일부러 식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히 60대와 70대 이후에는 젊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무조건 몸무게를 줄이는 것만 목표로 삼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호 씨는 지금도 몸무게가 67kg을 넘으면 순간적으로 긴장합니다. 오랜 습관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걷는 시간을 2배로 늘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내에게 묻습니다. 나 요즘 움직이는 건 괜찮지? 정숙 씨는 가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몸무게 말고 계단 한번 올라가 봐. 두 사람에게는 이제 그 말이 농담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체중계 숫자로 하루를 평가했습니다. 지금은 생활이 편한지를 봅니다.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힘이 남아 있는지, 손주와 놀고 난 뒤 바로 누워야 할 정도로 지치지는 않는지, 버스를 놓칠까봐 몇 걸음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 여행지에서 계단이 나왔을 때 겁부터 나지 않는지, 노년의 건강은 어쩌면 그런 장면 속에 더 솔직하게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숫자를 가장 믿으시겠습니까? 체중계의 몸무게일까요? 스마트폰의 걸음수일까요? 혈압이나 혈당 수치일까요? 아니면 내가 오늘 혼자서 의자에서 편하게 일어설 수 있는지, 계단을 오를 수 있는지, 장바구니를 들 수 있는지도 함께 보시겠습니까? 성호 씨가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걷기를 그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다시 걸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다르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만보를 채우기 위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걷기와 함께 근력을 지키는 운동과 제대로 된 식사를 더 일찍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걷기만 했던 1년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 덕분에 성호 씨에게는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다만 이제 그 습관을 조금 더 균형 있게 바꾸었습니다. 한번 잘못했다고 모든 것을 버리는 대신 좋은 것은 남기고 부족했던 부분을 채운 것입니다. 성호 씨가 다시 건강을 회복해 가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요즘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휴대전화부터 보지 않습니다. 현관 옆 의자에 앉아 운동화를 벗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무릎을 짚었습니다. 요즘은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호 씨는 만보를 채웠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1년 전 성호 씨는 65kg까지 체중이 줄었을 때 자신이 가장 건강해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시기에 계단은 더 힘들어졌고 허벅지는 가늘어졌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체중이 그때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걸음수도 어떤 날은 만보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런데 삶은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아마 노후의 건강에는 이런 역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하는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고 더 가벼워지는 것이 항상 더 건강한 것도 아니라는 것.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성호 씨에게도 여전히 가장 소중한 운동입니다. 다만 걷기 하나만 잘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력과 식사, 균형, 회복까지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 몸이 보내는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루에 얼마나 걷고 계십니까? 혹시 걷기는 꾸준히 하는데 계단 오르기나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졌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반대로 걷기와 근력 운동을 함께 시작한 뒤 몸이 달라진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댓글로 조심스럽게 나눠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작은 계기가 되셨다면 노후의 쌀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60대와 70대 이후 실제 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노후의 현실을 쉽고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책을 나가신다면 걸음수만 확인하지 마시고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오늘 몇 보를 걸었나? 그 질문 뒤에 내 몸에는 아직 힘이 남아 있는가? 그 질문도 함께 말입니다.